거칠고 외딴 곳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알래스카는 자연과 토착 문화가 독특한 균형을 이루는 곳입니다. 광활한 산, 빙하, 툰드라가 있는 알래스카는 수천 년 동안 원주민에 의해 보존되어 온 풍부한 생물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이러한 집단은 사냥, 낚시, 채집이 생존의 필수적인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 중 하나에 적응한 삶의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인상적인 자연으로만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해 취약한 생태계가 위험에 처해 있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알래스카 사람들은 어떻게 이 혹독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을까? 문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세상의 끝, 모든 것의 시작.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가장 큰 주로 면적이 1,300km2가 넘으며 텍사스의 2배가 넘습니다. 대륙의 북서쪽 끝에 위치한 알래스카는 캐나다를 경계로 미국 본토와 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북극해, 남쪽으로는 알래스카 만과 태평양, 서쪽으로는 베링 해협과 접하고 있어 러시아와는 불과 85km 떨어져 있습니다. 아시아와의 근접성은 역사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해수면이 낮았을 때 최초의 인간이 이 육교를 통해 아메리카에 도착했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알래스카에 인간이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1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틀링기족, 하이다족, 유픽족, 이누피아트족과 같은 토착민들이 이 지역의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며 기후와 생태계에 적응하기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절에 따른 이동, 사냥, 낚시, 채집에 기반한 생활 방식을 발전시켰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천연 자원을 활용했습니다. 알래스카에 유럽인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비투스 베링기 1741년 시베리아에서 알래스카 남쪽 해안으로 항해를 떠난 이후였다. 러시아인들은 바다수달 모피를 얻는 데 주력하며 사냥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867년에 러시아 제국은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미국에 매각했습니다. 이 거래에는 원주민이 관여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전략적 가치가 인정되었습니다. 20세기의 석유, 가스, 광물, 어업 등 천연자원의 개발로 알래스카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커졌고 특히 앵커리지와 페어뱅크스의 도시화가 촉진되었습니다. 1959년에 알래스카는 미국의 49번째 주가 되었고 독자적인 정부 체제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푸르도만에서 대규모 석유 매장량이 발견되고 트랜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이 건설되면서 해당 지역의 경제는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알래스카의 지형은 다양하며 산맥, 고원, 해안선이 있으며 그 중에는 해발 6,190m으로 북미에서 가장 높은 산인 데날리산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베링해까지 3,000km가 넘는 거리를 흐르는 유콘강은 수문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강입니다. 54,000km가 넘는 해안선을 갖춘 알래스카는 미국주 가운데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알래스카의 인구는 100만 명 미만이며 주로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 도시는 앵커리지입니다. 토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의 가장 외딴 지역에 접근하는 방법은 주로 항공이나 해상 교통입니다. 살아있는 얼음의 땅 알래스카는 그린란드를 제외하고 서방우에서 얼음이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국토의 약 5%가 빙하로 덮여 있으며 이는 약 80천 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이 빙하는 알래스카 풍경의 독특한 특징으로 주의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알래스카 빙하는 연간 기온이 눈이 쌓이는 속도가 녹는 속도보다 빨라 고도가 높거나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 형성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눈층은 압축되고 재결정화되어 중력의 작용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밀도가 높은 얼음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이동은 빙하의 경사, 온도, 부피에 따라 하루에 몇 센티미터에서 수미터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에는 10만 개가 넘는 빙하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름이 붙은 빙하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빙하는 계곡빙하, 권곡빙하, 산록빙하, 조수빙하로 분류됩니다. 계곡과 조수빙하는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산악지역에서 수역이나 저지대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유명한 빙하로는 알래스카 남부 지역에 위치한 베링 빙하가 있습니다. 길이가 190km가 넘고 면적이 5,000km에 달하는 이 빙하는 북미에서 가장 큰 빙하입니다. 이 빙하는 랭겔 세인트 폴스에서 흘러나옵니다. 엘리아스 강은 알래스카만으로 흘러들어가기 전까지 수세기 동안 끊임없이 밀려오고 밀려나는 주기를 겪었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주요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빙하는 알래스카 남부 해안 지역에 위치한 컬럼비아 빙하입니다. 이 조수빙하는 바다로 바로 흘러들어갑니다. 1980년대 이래로 빙하 전선은 20km 이상 후퇴했는데 이는 빙하 붕괴로 알려진 현상으로 떠다니는 빙산이 생겨 피오르드의 상태가 변화합니다. 컬럼비아 빙하나 허버드 빙하와 같은 조수 빙하는 바다와 직접 상호작용하여 연안 해역의 염도, 온도, 순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들은 계절적 녹음 시 바다로 방출되는 담수의 중요한 공급원이 되어 전 세계 해수면 상승에 기여합니다. 빙하는 또한 알래스카 지형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쳐 침식과 퇴적 과정을 통해 계곡, 분지, 평야를 형성했습니다. 가장 흔한 빙하 지형으로는 유자형 계곡, 빙토해석, 피오르드, 현수분지, 빙하 호수 등이 있습니다. 글레이셔 베이와 케나이 피오르드와 같은 국립공원은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지형이 형성되었습니다. 빙하는 지형학적 영향 외에도 생태학적, 기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태양 복사열을 높은 비율로 반사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열 조절기 역할을 합니다. 녹아내리는 얼음은 강, 습지, 지하수층에 물을 공급하여 끊임없이 흐르는 차가운 물에 의존하는 생태계를 지탱합니다. 일부 회유성 어류종은 번식하는 데 특정한 열적 조건이 필요하므로 빙하가 녹는 것은 이들의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알래스카의 빙하는 도심과 보호공원에서 접근할 수 있어 과학적 관찰과 생태 관광을 위한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표면, 숨겨진 틈새, 얼음 터널, 급격하게 변하는 융해대 등으로 인해 이런 지역을 탐험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특수 장비와 안전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빙하는 정적인 구조물이 아니다. 그 행동은 온도, 강수량, 내부 압력의 자연적 변화에 반응합니다. 맥동 빙하라고 불리는 일부 빙하는 뚜렷한 외부적 원인 없이 급격한 전진과 후퇴 단계를 번갈아가며 반복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구 물리학과 기후학의 연구 주제입니다. 알래스카에서 빙하는 단순한 시각적 또는 관광적 특징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들은 지역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지형을 형성하고 수자원을 조절하고 장기적인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역동적인 구조물입니다. 이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은 지역 및 전 세계 수준에서 이들의 영향을 미치는 지구 물리학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극북의 대기 현상, 북방우의 중위도와 고위도에 위치한 알래스카는 적도나 온대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독특한 대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평선에 대한 태양의 위치와 지구의 지작이 활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지역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으로는 자정태양, 극야, 북극광이 있는데 이는 위도와 계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정태양은 북극권 북쪽 지역, 예를 들어 우트키아 그비크, 예전 명칭 베로에서 발생합니다. 여름에는 해가 2달 동안 완전히 지지 않습니다. 이 현상이 지속되는 기간은 위도에 따라 다릅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햇빛이 계속 비치는 날이 길어집니다. 우트키아 그비크에서는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전통적인 일출이나 일몰 없이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구의 축기울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북방우의 여름에는 북극이 태양을 향하기 때문에 북극 지역은 하루 24시간 햇빛을 받습니다. 태양의 각도는 하루 종일 약간씩 바뀌지만 완전한 일몰을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위도에서는 겨울에 극야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태양이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지평선 위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트키아크비크에서는 이 현상이 11월 중순에 시작되어 1월 말까지 지속됩니다. 완전한 어둠은 아니지만 직사광선은 없으며 하루 중 중반에는 하늘이 황혼빛을 띨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둠의 지속 시간과 강도는 구름의 양과 산란된 빛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북부 알래스카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현상은 오로라입니다. 이는 태양의 위치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전자기적 현상입니다. 오로라는 태양풍에서 나오는 대전된 입자가 고도 8,500km의 전리층에 있는 지구 대기의 가스와 상호작용할 때 생성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아치, 커튼 또는 기둥 형태로 투사되는 빛이 방출됩니다. 오로라는 대기 중의 산소와 질소 원자의 역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산소는 녹색과 붉은색 빛을 생성하는 반면 질소는 푸르스름하거나 보라색 톤을 생성합니다. 오로라의 모양과 움직임은 지구 자기장의 강도와 태양 입자의 밀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북극광은 광공해가 없는 지역, 특히 북위 60도 이북 지역에서 가장 잘 보입니다. 예를 들어 페어뱅크스는 오로라 타원 내에 위치하여 오로라 활동이 가장 활발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가장 잘 보이는 기간은 8월 말부터 4월까지이며 이때 밤은 더 어둡고 맑습니다. 오로라를 효과적으로 관찰하려면 안정적인 대기 조건, 낮은 구름 덮개, 인공 조명의 부재가 필요합니다. 알래스카의 많은 농촌 지역은 과학 연구와 천문 관광 모두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일부 시설에는 오로라 활동을 기록하고 지구 자기장 변화와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카메라와 센서가 갖춰져 있습니다. 과학적 가치 외에도 알래스카의 대기 현상은 실제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강렬한 지자기 활동은 무선통신, 위성 항법 시스템, 전력망에 방해를 줄 수 있으며 특히 고위도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기상 및 우주기관은 태양풍 조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규모 지자기, 폭풍에 대한 경보를 발령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연구는 국립기상청, 대학연구센터, 우주 모니터링 스테이션과 같은 기관의 일상적인 업무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지역적 지구 물리학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지구 기후에 미치는 태양의 효과를 전 세계적으로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정태양, 극야, 북극광은 알래스카의 빛과 어둠의 순환을 정의하는 독특한 자연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천문학적, 전자기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관찰하려면 특정한 지리적, 대기적 조건이 필요합니다. 원주민, 영토, 언어 및 영성 틀린기족, 하이다족, 침시안족은 알래스카 동남부의 온대 삼림지대에 거주하는데 이곳의 바위 해안선과 깊은 피오르드는 해양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은 해안 마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은 낚시, 바다 사냥, 횟집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픽족과 쿠피크족은 남서쪽 툰드라와 강 삼각주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계절에 따른 이동성 덕분에 물고기, 새, 해양 포유류의 이동 주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북극 지방의 이누피아트족은 북극해의 해안 평야에 거주하며 이곳에서는 물가에 바다 코끼리, 고래 등 해양 포유류를 사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알류산 열도에 거주하는 알류트족, 즉 우난간족은 태평양과 그 지역의 화산 활동에 노출되어 있어 대양 어업과 항해에 중점을 둡니다. 아타바스카족은 알래스카 내륙의 북부 삼림지대, 금류강, 빙하 계곡 지역에 거주합니다. 그들의 영역 체계는 넓은 숲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무수와 순록과 같은 육지 동물을 사냥하고 강과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들 민족은 각각 고유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타바스카어족, 에스키모 알류트어족, 나데네어족이 알래스카의 언어 지도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언어들 중 다수는 복잡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동사 형태에는 인칭, 시간, 양상, 방향, 공간적 관계에 대한 정보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들 언어는 주로 구전으로 전수되었으며 영어 교육과 도시화로 인해 보존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알래스카 원주민의 영성은
자연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신앙은 중앙 집권적인 종교 체계로 조직되지 않고 오히려 동물, 풍경의 정령, 조상과의 관계를 규제하는 관행으로 조직됩니다. 땅, 바다, 빙하, 산, 동물은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 여겨지며 이들의 행동은 주의와 호혜성을 요구하는 신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픽과 이누피아트 문화권에서는 고래와 연어와 같은 철새종의 귀환과 관련된 의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에는 사냥한 동물에 대한 존경심을 강화하고 다음 계절에 동물이 돌아오도록 하는 노래, 춤, 제물, 행동 규칙이 포함됩니다. 특히 연어 낚시에는 감사하는 의식과 생태학적 균형에 대한 윤리적 헌신이 수반됩니다. 많은 지역 사회에서 사람들은 시족이나 혈통을 중심으로 사회생활을 조직하며 많은 경우 영토와 영적 신념이 얽혀 있습니다. 의식용 집, 토템, 의례용 물건, 성지는 신화적 기원 이야기, 영적 동물과의 계약, 집단의 창립 사건과 관련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 요소는 집단 생활과 그 연간 주기를 구성합니다. 영적, 영토적 지식의 전수는 주로 구전으로 이루어진다. 장로들은 이야기꾼, 의례 안내자, 자연적 징조를 해석하는 권위자로서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통적인 이야기는 사냥, 낚시, 계절 변화 등의 맥락에서 집단 구성원의 행동을 안내합니다. 원주민 우주론은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 사이에 엄격한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영토는 개발해야 할 자원으로 여겨지지 않고 존중받아야 할 세력과 존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세계관은 식민지화, 이주, 동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알래스카 원주민의 문화적 지속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북방민족의 사회 구조와 친밀한 삶. 알래스카 원주민 사회는 협력, 역할 공유, 지식 공유를 기반으로 한 사회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민족마다 다르지만 모두 사회 조직과 전통 보존에 관한 기본 원칙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지역 사회의 사회생활의 기반은 대가족입니다. 대가족에는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조부모, 숙모, 삼촌, 사촌, 기타 가까운 친척이 포함됩니다. 이 가족 네트워크는 생산적이고 교육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기술 전수와 어린 구성원에 대한 보살핌을 보장합니다. 틀링기족과 하이다족 등 일부 공동체에서는 시족 구성원 자격이 사회 구조를 정의합니다. 시족은 모계 중심입니다. 즉, 혈통은 모계를 따라 대물림됩니다. 같은 시족 내에서의 결혼을 금지하는 조계 혼제는 가족 집단 간의 동맹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합니다. 결혼은 집단적 제도로 간주됩니다. 결혼 계약은 개인 간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지역적 유대감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결합은 물질적 교환, 식량 분배, 가족 집단 간의 헌신을 인정하는 공개 행사를 통해 축하되었습니다. 지역 사회 내 노동 분담은 연령, 성별, 능력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남자들은 대체로 사냥, 낚시, 운송에 참여했고 여자들은 음식 준비, 옷 만들기, 육아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직은 엄격하지 않았고 역할은 순간의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었습니다. 자녀 양육은 가족 전체의 책임이었습니다. 특히 조부모를 비롯한 노년층은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관찰, 실제 참여, 직접적인 교정을 통해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공식적인 교육 시스템은 없었지만 학습 기준은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었습니다. 정서적 관계와 구애는 지역사회의 균형을 보장하는 사회적 규범에 의해 규제되었습니다. 작은 지역사회에서는 그룹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지만 이러한 상호작용은 가족과 각 그룹의 문화적 규칙에 따라 감독되었습니다. 부부로서의 삶은 실질적인 합의와 공동 책임에 기초를 두었습니다. 사냥이나 낚시와 같이 계절에 따라 이동이 잦은 상황에서 부부는 가계를 유지하고 자원을 관리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해야 했습니다. 가족과 지역 사회 내의 중요한 결정은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졌지만 중앙 집권적인 권위자는 없었습니다. 갈등이 발생할 경우 대립보다는 중재가 선호되었으며 관계 회복이 우선순위로 여겨졌습니다. 친족 관계는 이동성과 자원 접근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족들은 풍족한 시절에는 물건을 교환하고 음식을 나누었으며 집단적인 작업을 위해 협력했습니다. 이러한 친족 네트워크는 특히 어려운 지리적, 기후적 환경에서 일종의 사회적 보장 역할을 했습니다. 장로들은 집단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의사결정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의식 활동을 지휘하고 젊은이들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축적된 경험은 환경과 전통에 대한 귀중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존경받는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친밀함과 관련하여 사회적 규범은 부부 관계와 세대 간의 상호작용을 규제했습니다. 공개적인 애정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으며 신중함은 집단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규범은 사회적 응집력을 유지하고 사생활과 집단적 기대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회 구조가 적응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많은 지역 사회는 학교 교육, 도시 중심지와의 접촉, 국가 정책에 따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친족 제도와 갈등 해결과 같은 전통적인 요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냥과 생계. 시간에 따른 기술 사냥은 알래스카 원주민 사회의 필수적인 관행이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 중 하나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이러한 공동체는 기후 조건, 지역 동물군, 계절에 맞춰 사냥과 생계 기술을 완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으며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알래스카 남부의 해안 지역 사회는 주로 해양 어업에 의존합니다. 고래, 물가에 바다 코끼리와 같은 해양 포유류를 사냥하는 것은 이누피아트족, 유픽족, 알류트족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바다에서 사냥터에 접근하기 위해 사냥꾼들은 나무나 뼈로 만들고 물가에 가죽을 덮은 전통적인 카약과 카누를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차갑고 격렬한 물속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고래잡이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입니다. 사냥철에는 그룹들이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고래와 다른 고래류를 잡습니다. 이 과정에는 집단적 협력이 필요하며 사냥부터 자원 분배까지 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고래고기와 고래기름은 음식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옷, 도구 및 기타 필수품을 만드는 재료로도 사용됩니다. 해안 도시들은 해양 포유류뿐만 아니라 연어에도 의존하는데 연어는 매년 주해 강과 호수를 통해 이동합니다. 연어 낚시는 알래스카의 전통적인 관행으로 의식과 지역 사회 규범이 따릅니다. 연어는 그물, 함정, 작살 등으로 잡힙니다. 어업철에는 가족끼리 힘을 합쳐 많은 양을 잡아 보관한 다음 추운 계절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말리거나 훈제하거나 냉동합니다. 지상 사냥은 알래스카 내륙에 사는 지역 사회에도 중요합니다. 북방 삼림과 툰드레에 사는 대형 동물인 술록과 무스는 함정, 그물, 창을 이용해 사냥합니다. 나뭇가지나 밧줄 등 천연 소재로 만든 이러한 함정은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효율적이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동물을 잡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식물 채집은 사냥과 낚시 활동을 보완합니다. 따뜻한 계절에는 먹을 수 있는 뿌리, 열매, 견과류, 기타 영양가 있는 식물을 모아 겨울 동안 보관합니다. 이러한 수확은 식단을 보충하는 데 필수적이며 지역 사회에서는 종종 지하 창고에 대량의 식량을 저장하여 추운 땅을 이용해 겨울 동안 생산물을 좋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전통적으로 육지 동물을 사냥하는 일은 남성의 몫이었고 식량 가공과 보존은 여성의 몫이었습니다. 여성들은 고기를 말리고 훈제하고 보관을 위해 준비했으며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 사회에서는 여성도 사냥, 특히 낚시와 식물 채집에 참여합니다. 나무, 뼈,
돌과 같은 천연 재료로 만든 사냥 도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해 왔습니다. 작살, 창, 함정은 부분적으로 소총과 다른 현대 무기로 대체되었지만 전통적인 기술은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현대 기술과 조상의 지식을 결합하면 전통적인 관행을 존중하면서도 더 효율적인 사냥이 가능해집니다. 알래스카 야생동물, 추위의 생존자. 알래스카는 극한의 기후 조건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독특한 적응력을 발달시킨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지입니다. 동물들은 추운 북방 삼림에서부터 북극 툰드라와 얼어붙은 바다까지 다양한 생태지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각 종은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능력을 키워왔으며 그 덕분에 아름답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풍경 속에서도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알래스카 남부의 산림과 산악 지역에서는 무수와 검은고리 사슴이 흔히 발견됩니다. 이 대형 초식동물은 낮은 기온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두꺼운 털을 통해 추위에 적응합니다. 특히 무수는 겨울 동안 나무 껍질과 같은 먹이를 찾기 위해 고도가 낮은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들은 몸집이 크지만 민첩하며 울창한 눈 덮인 숲속을 쉽게 이동합니다. 툰드라와 해안 지역에서는 술록이 가장 대표적인 종 중 하나입니다. 이 동물들은 계절에 따라 이동하며 신선한 목초지를 찾아 얼어붙은 툰드라를 가로질러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긴 다리와 넓은 발굽 덕분에 눈 위를 걸을 때 빠지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털이 두꺼워지고 회색으로 변하는데 이는 그들이 따뜻하게 지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구동토층이 우세한 알래스카의 최북단 지역에서는 북극곰이 가장 상징적인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이 동물은 북극 해안에 서식하며 바다 얼음 위에서 물개와 바다 코끼리를 사냥합니다. 두꺼운 털과 내부 지방층이 극한의 추위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비록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동물이지만 일생의 많은 부분을 먹이와 영역을 찾는 데 보냅니다. 그들의 생존은 해빙에 달려 있는데 그들은 해빙을 사냥터로 이용하지만 기후 변화와 녹는 얼음으로 인해 그들의 서식지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해안과 바다, 특히 북극해 지역에는 매우 다양한 해양 포유류가 차가운 바닷물에 서식합니다. 물개와 바다사자는 범고래와 북극곰 등 대형 포식자의 중요한 먹이원이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에 필수적입니다. 이 종들은 물속에서 살기에 적합하도록 적응되어 있으며 수중에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유체 역학적 신체와 차가운 북극해에서 천을 유지하는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해안을 따라 있는 얼음 덩어리 위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혹등고래, 회색고래 등의 고래는 매년 따뜻한 물과 차가운 북쪽 바다 사이를 이동하며 그곳에서 크릴과 작은 물고기를 먹습니다. 이러한 이주는 풍부한 식량과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혹등고래는 복잡한 발성으로 유명한데 긴 항해 동안 의사소통에 이를 사용합니다. 또한 이들의 존재는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먹이 활동의 성공 여부는 바다의 먹이가 풍부한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알래스카의 하늘에서는 흰머리 독수리와 송골매가 하늘을 지배합니다. 미국의 국조인 흰머리 독수리는 인상적인 날개폭과 강과 호수에서의 뛰어난 낚시 실력으로 유명합니다. 일부 독수리는 겨울 동안 남쪽으로 이동하고 다른 독수리는 북쪽에 남아서 강에서 낚시를 합니다. 빠른 속도로 유명한 송골매는 작은 새를 사냥하며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수생 동물상에는 다양한 어종이 포함되는데 연어는 가장 중요한 어종 중 하나입니다. 연어의 생활 주기는 인상적인 이동 여정입니다. 연어는 담수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이동하여 성장한 후 번식을 위해 출생지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연어는 곰, 새, 인간을 포함한 많은 동물에게 필수적인 영양소 공급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철새는 알래스카 야생동물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매년 봄과 가을 수백만 마리의 철새가 북쪽과 남쪽을 오가며 알래스카를 횡단합니다. 이 새들은 식물에 수분을 공급하고
씨앗을 퍼뜨리고 다른 포식자의 먹이 공급원 역할을 하므로 주의 생물 다양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알래스카의 야생동물은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고 번성하기 위해 놀라운 적응력을 발달시켰습니다. 각종은 낮은 기온, 장기간의 어둠, 계절 변화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종은 생태계 균형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생계, 전통, 영성을 위해 이 종에 의존하는 알래스카 원주민 문화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접근성 및 환경적 과제. 계절과 기후 변화. 알래스카는 광활하고 외딴 지역으로 숨 막힐 듯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하며 자연의 풍요로움을 탐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물류적 어려움이 따릅니다. 우뚝 솟은 산부터 얼음으로 뒤덮인 바다까지 알래스카는 탐험가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극한의 환경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알래스카에 대한 접근성,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 필요한 예방조치, 그리고 기후 변화가 알래스카 생태계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룹니다. 알래스카는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많은 지역에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여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방문객은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는데 주요 입국 지점은 앵커리지이며 미국 내 여러 도시로 직항편이 운행됩니다. 앵커리지에서 알래스카 고속도로와 같은 육로를 이용하면 주의 일부 지역으로 갈 수 있지만 많은 외딴 지역은 비행기나 배로만 갈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피오르드와 해안은 아름다운 코스를 제공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날씨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6월 하순부터 9월 초까지 이어지는 여름은 알래스카를 방문하는 데 가장 인기 있는 계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 특히 남쪽 지역의 기온이 온화해 하이킹, 낚시, 야생동물 관찰 등 야외 활동을 하기에 좋습니다. 데날리와 케나이 피오르드와 같은 국립공원의 하이킹 코스는 접근하기 쉽고 연어 이동으로 인해 낚시가 인기 있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9월에서 10월 사이의 가을은 군중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기온은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가을의 색으로 변한 풍경은 정말 장관입니다. 11월부터 3월까지의 겨울은 스키, 스노보드, 머싱, 개썰매 등 눈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계절입니다. 특히 북쪽 지역은 기온이 매우 낮아질 수 있지만 겨울에는 북극광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4월부터 5월까지의 봄은 조용한 계절로 기온이 따뜻해지고 눈이 녹아 풍경이 변합니다. 알래스카를 탐험하려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제한된 접근 경로 때문에 여행객은 여름에도 추운 날씨에 적합한 옷을 챙겨야 합니다. 특히 외딴 지역을 탐험할 때는 현지 가이드와 함께 여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곰이나 무스 등 야생동물이 있는 곳에 있을 때는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위협을 받으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역이 고립되어 있으므로 여행객은 충분한 식량, 물, 연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알래스카는 기후 변화에 특히 취약합니다. 빙하가 녹는 것은 가장 확실한 영향 중 하나입니다. 주 면적의 약 5%를 차지하는 빙하가 빠르게 후퇴하고 있어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안 지역 사회가 위험에 처하고 수생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더욱이 수온의 변화는 연어와 같은 종에 영향을 미쳐 이동과 번식 패턴을 변화시킵니다. 북극 툰드라에서는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대량의 온실가스가 방출되고 이로 인해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고 집안 안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토양 불안정으로 인해 영구 동토층에 건설된 주택이나 도로 등의 인프라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구 동토층에 의존하는 지역 사회는 높은 수리 또는 이전 비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구.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원하는 활동에 따라 다르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풍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천연 자원에 의존하는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행객과 당국은 극한 환경과 기후 변화의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알래스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탐험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특별한 장소를 보존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취약한 생태적 균형을 보호하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